비타민 C만을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레몬은 함량으로 따지면 따라가지는 못해요. 단순하게 비타민 C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비타민 종합 세트다 생각을 하시고, 우리 비타민 나무에는 우리가 이제 비타민 C가 많다 해서 비타민 나무 이름이 붙은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레몬하고 비타민 나무하고 해서 우리 비타민 C만을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레몬은 비타민 C에 따라가지를 못해요. 함량으로 따지면 보통 한 20배 정도의 비타민 C 함량이 비타민 나무에 많고, 또 여기에 또 장점은 단순하게 비타민 C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비타민 A 계통인 베타카로틴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타민 E 토코페롤이라든지, 그리고 비타민 D라든지 비타민 K,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오메가3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레몬에 없는 다양한 성분들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레몬에 비해서 비타민 나무는 어떻게 보면 같이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정도로 비타민 나무가 훨씬 더 영양적인 면이라든지 건강을 추구한 면에서는 월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영양소가 다른 식물에 비해서 훨씬 많은 식품을 가리켜서 우리가 슈퍼푸드라고 하잖아요. 비타민 나무는 그리 되면은 아마 슈퍼푸드에서 제1번에 들어갈 거예요. 아주 강력한 이 많이 들어있고, 특히 우리가 그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식품하고도 비교가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강력한 슈퍼푸드죠. 비타민 나무 열매를 사실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먹인 게 우리 병원이 최초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많은 병원들이 쓰고 있어요. 근데 대개 이제 우리가 병원에서 주고 있는 양은 우리 요만한 종직이 있잖아요. 종직에다가 하나를 줘요. 근데 이게 엄청 쉬워요. 이 시다는 것 자체가 비타민 C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대부분 환자들이 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또 여기다가 제철이 아닐 경우에는 냉동을 해서 주잖아요. 차디 찬데 쉬니까 더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뭔가가 제형을 좀 바꿔야 되겠다. 환자들이 널리 먹으려면 흡수율도 좋으면서 쉬지도 않게 이렇게 먹는 방법이 뭐겠는가? 그리 따지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제형으로 만들어 쓰는 거는 되게 이제 즙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우더 가루로 내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캡슐이 있겠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흡수가 빠른 것은 즙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즙은 이미 이런 비타민들이 녹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었을 때 빠른 시간에 몸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즙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파우더는 대개 우리가 먹고 물을 마시든가 아니면 그냥 파우더 물에 타가지고 마시든가 하기 때문에 즙보다는 녹는 시간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흡수율이 즙보다는 떨어지고, 대신 가장 늦은 게 이제 캡슐이겠죠. 캡슐은 몸에 들어가서 캡슐이 녹아야 되고 용해가 돼야 되고 하는 과정이 있어서 캡슐은 상당히 더 늦고, 그 다음에 용량으로 보더라도 캡슐은 고농축을 한다 하더라도 캡슐의 용량이 좀 더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가장 흡수율이 높은 것은 즙이 되겠죠. 비타민 나무를 그러면 어떤 분들이 먹는 게 좋은가?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아주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암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저는요, 일단은 많은 피로가 쌓이는 일을 하고 있는 분들, 즉 스트레스가 많거나 일이 과로가 많아서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한, 아마 그리 되면 되게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일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먹었을 때 이게 적은 양을 먹어도 항산화 작용이 크단 말이에요. 워낙 그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그런 유의 그 일을 하고 있는 또 우리 학생들은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봐요. 그리고 이렇게 바이러스성 질환들이 있는 사람들, 이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감기라든지 또 대상포진이나 단순포진이나 이런 게 있는 사람들도 이걸 섭취를 하면 치료가 좀 빨리 나오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개 보면은 비타민 나무 먹고 나서 상당히 피로도가 많이 떨어지고 기력이 올라오고
면역도 좀 올라오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산성도라든지 이런 걸 체크를 해보면 조금 호전되는 알칼리 쪽으로 가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혈액 검사를 위해서 항산화 검사를 하는데 보면 처음에 산화물들이 많은 쪽으로 치중을 했다가 조금씩 항산화물이 많아지는 쪽으로 이동을 하는 이런 패턴들을 조금씩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관찰을 하고 있거든요. 비타민 나무에는 그 천연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어서 지용성 비타민도 같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든지 심해는 위장장애는 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아주 신 거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위장장애 때문에 먹지 못하는 환자들은 별로 없었어요. 우리 비타민 나무는 원래 한대 지역에서 여기가 크는 나무고요. 그 다음에 아주 척박한 땅에서도 아주 잘 크는 거예요. 제일 많은 것은 우리 몽고라든지 아니면 이제 티벳이나 러시아 이런 데서 자생하는 나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이제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잘 크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나무가 좋은 게 뭐냐면요. 비타민 나무는 비료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병충해가 없어요. 그래서 농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제초제라든지 이런 게 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심어 놓으면 잘 커요. 그래서 비타민 나무는 항상 유기농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필요가 있는데 안 쳐서 만드는 유기농하고는 달라요. 이거 자체는 필요가 없어도 필요 안 줘도 잘 크고 아예 그리고 병충해 워낙 강해요. 그래서 비타민 나무로 만든 열매나 아니면 잎이나 또 이걸 이용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더라도 이건 다 유기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비타민 나무가 사실은 이렇게 추운데 몽골이나 티벳이나 이런 데서 자라는데 사실 우리나라 기후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쪽에서 재배한 거하고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게 차이가 좀 나요. 따는 데가 문제가 있어요. 이 비타민 나무가 가시가 많아요. 그리고 저 추운 지방에는 인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는 이게 8월 달에 열려요. 거기서는 딸 사람이 오고 가시가 많으니까 함부로 못 따니까 어떤 방법으로 따느냐면요. 한겨울에 이게 다 이제 얼어요. 얼면은 나무 밑에다가 천을 딱 깔아놓고 발로 차요. 그 우두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걸 채취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8월 달에 이게 열매가 맺히거든요. 직접 8월 달에 따요. 겨울에 따는 거하고 우리 8월 달에 따는 건 차이가 나요. 대개 이제 열매가 맺을 때는 제철에 나는 열매 그때 따줘야 돼요. 그때 따주지를 못하면 영양소가 뿌리로 내려가요. 특히 겨울철에는 뿌리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티벳이나 이런 데서 딴 거는 영양소가 뿌리로 내려가고 난 후에 이것을 채취를 하게 되니까 그만큼 함량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철에 따는 거예요. 8월 달에.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게 영양분이라든지 그런 함량이라든지 신선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좋은 거죠. 특히 이제 제일 이제 우리가 비타민 중에서 주의해야 될 비타민은 비타민 A하고 비타민 E예요. 예. 특히 E는 우리가 토코페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요즘에 막 토코페를 많이 먹는 사람 별로 못 들어봤죠. 그건 왜냐면 너무 설이 많아요. 강력한 항산의 작용을 하고 비타민 A라든지 그 다음에 비타민 C라든지 항산화 작용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토코페롤이거든요. 근데 토코페롤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오니까 많이 쓰지를 않아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품도 별로 없어요. A는 가입 연령들 비타민 A 먹으면은 기형아 낳잖아요. 네, 젊은 여성들이 비타민 A를 언제 먹냐면요. 여드름 있을 때 비타민 A를 약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그 병원에서 쉽게 처방을 해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각서 받아요. 각서 받고 나중에 자기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그걸 각서를 써줘야만 의사가 처방을 해줘요. 비타민 A는. 그럼 이 열매 지금에 들어있는 비타민 A는 우리가 자연에 있는 비타민 A는 비타민 A가 아니에요. 비타민 A 전 단계 베타카로텐.
카로틴 A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A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전 단계를 넣어주면 우리 몸에서 필요한 양만큼만 비타민 A를 바꿔 쓰는 거예요. 이거 오버가 안 돼. 베타카로틴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인한 독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비타민 A하고 베타카로틴하고 또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비타민 A로 바뀌기도 하지만 베타카로틴 자체가 항산화 작용을 자체로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변이된 유전자를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근이 항암 음식인 이유가 그거예요. 비타민 A로 다 바뀌어가지고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또 기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즘에 사실 건강에 대해서 워낙 관심이 많아가지고 우리 많은 분들이 뭐 이것저것 먹다 보면 가지수가 엄청 많아지잖아요. 저는 여기 보니까 뭐 이런 큰 소쿠리를 하나씩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비타민 나무에는 이렇게 비타민이 종합 세트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또 오메가3까지 같이 함유가 되고 그래서 이거 하나만 하루에 필요한 양을 충분히 먹으면 다른 어떤 기능식품을 다 조합해서 먹는 거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나무는 비타민 종합 세트다 생각을 하시고 다른 거 제껴놓고 이걸 드시더라도 충분히 건강 유지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